양쪽 눈이 거의 실명한 상태에서도 연기를 멈추지 않았던 91세 국민 배우의 마지막 투혼이 공개되어 전국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MBC가 11월 28일 방송한 추모 다큐멘터리 배우 이순재 고맙습니다. 는 고인이 시력을 잃어가면서도 끝까지 무대를 그리워했던 처절한 마지막 순간들을 생생하게 담아냈다. 2025년 12월 55일 새벽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면에 든 이순재 배우의 빈소는 서울 송파구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3층 슈퍼실에 마련되었다. 9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국민 할아버지의 마지막 여정이 온 국민의 애도 속에 엄숙히 치러지는 가운데 MBC는 고인이 세상을 떠나기 단 3일 만에 추모 다큐멘터리를 긴급 편성하여 방송했다. 이 다큐멘터리는 원래 올해 초부터 고인의 동의를 받아 70년 연기 인생을 정리하는 기획으로 시작되었다. PD수첩과 밤의 괴담으로 유명한 김호성 프로듀서가 연출을 맡아 제작에 들어갔으나 고인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촬영이 중단되었다. 그렇게 미완성으로 남을 뻔했던 이 프로젝트는 고인의 별세 후 추모 다큐멘터리로 재편성되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 프로그램의 오프닝은 올해 5월 25일 촬영된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되었다. 병상에 누워있는 고인을 소속사 대표 이승희가 찾아간 모습이 화면에 담겼다. 이승희 대표가 쉬실 때 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라고 묻자 고인은 주저없이 하고 싶은 건 오직 일뿐입니다. 라고 답했다. 이승희 대표가 건강해지면 하세요. 천천히 회복하고 준비하세요.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라고 권유했지만 고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일터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다큐멘터리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고인의 실제 건강 상태에 대한 폭로였다. 이승희 대표는 눈물을 흘리며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는 이야기라며 입을 열었다. 이순재 선생님은 왼쪽 눈으로 전혀 볼 수 없었고 오른쪽 눈도 100%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이순재 배우님은 예전처럼 계속 연기 연습을 이어가셨습니다. 이승희 대표는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을 회상하며 목이 메었다. 선생님께서 잘 보이지 않을 눈이 더 많이 연습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게 가장 마음 아팠습니다. 선생님은 저나 매니저에게 자주 크게 읽어주세요 라고 부탁하셨어요. 읽어주시면 제가 외우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말문이 막혔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인 후배 배우들과 제작진 모두가 이 장면을 보며 눈물을 쏟아냈다. 고인이 시력을 잃기 시작한 시점은 작년 10월이었다. KBS2 드라마 걔는 훌륭하다 촬영을 마치고 현장을 떠나던 그날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는 증상이 나타났다. 병원을 찾은 고인은 왼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큐멘터리에 담긴 고인의 육성이 흘러나왔다. 걔는 훌륭하다를 KBS2에서 작년 10월에 촬영하고 현장을 나섰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군요. 병원에 갔더니 왼쪽 눈 시력을 잃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이후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오른쪽 눈마저 시력이 흐려지기 시작했고 결국 양쪽 눈 모두 거의 실명 상태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인은 이 사실을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렸을 뿐 대부분의 동료들과 후배들조차 그의 실제 상태를 전혀 몰랐다. 90세의 나이에도 현역 최고령 배우로서 활발히 활동하던 그의 모습 뒤에 이런 처절한 투병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배우 송옥숙은 다큐멘터리에서 고인과의 마지막 만남을 회상했다. 선생님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것을 노력으로 보완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제게 노력하지 않거나 도전하지 않는 배우는 배우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선생님이 여전히 자신이 할 수 있다고 확신하셨고 실제로 그것을 증명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송옥숙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다. 다큐멘터리는 고인이 걔는 훌륭하다. 촬영 당시 겪었던 고난도 상세히 다뤘다. 서울과 거제도를 오가는
빡빡한 촬영 일정 속에서 시력을 잃으러 가던 90세 노배우의 분투는 상상을 초월했다. 대본을 볼 수 없었기에 누군가 읽어주는 것을 듣고 통째로 암기해야 했다. 동선을 기억하기 위해 현장을 몇 번이고 더듬으며 걸어다녔다. 상대 배우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로 감정을 읽어내며 호흡을 맞췄다. 제작진과 함께 출연했던 배우들도 당시엔 전혀 몰랐다고 입을 모았다.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은 항상 정확한 타이밍에 대사를 하셨고 카메라를 정확히 응시하셨거든요. 나중에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한 조연 배우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드라마 연출자는 사실 선생님께서 가끔 요즘 눈이 좀 침침하다고 하셔서 조명을 더 밝게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명 상태라는 건 전혀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촬영 방식을 완전히 바꿨을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특별 대우를 원하지 않으셨던 거죠? 라고 회상했다. 바로 이 작품으로 고인은 2025년 1월 KBS 연기대상에서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 대상을 수상했다. 70년 연기 인생 동안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던 최고의 영예를 91세에 받은 것이다. 시상식 무대에 오른 고인의 모습을 다시 보니 그때 이미 양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는 사실이 더욱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고목하게 했다. 트로피를 받아든 고인의 떨리는 손 단상까지 조심스럽게 걸어가던 발걸음 객석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하던 그 순간 뒤에 이런 사연이 숨어 있었다. 다큐멘터리의 내레이션은 드라마, 이상과 예능 프로그램, 꽃보다 할배를 통해 고인과 각별한 인연을 맺은 배우 이서진이 맡았다. 다시 태어난다면 선생님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다. 고 말한 적이 있는 이서진은 녹화 현장에서 선생님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라며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눈시울이 붉어지자 스튜디오의 제작진 전원이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방송에서는 이서진의 메시지 전문이 공개되어 시청자들의 가슴을 더욱 뭉클하게 만들었다. 다큐멘터리가 공개한 또 다른 영상에는 병원 침대에 누운 채 환자복을 입고 있던 고인의 모습이 담겼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상황에서도 고인은 연기와 작품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다. 방문객이 올 때마다 요즘 어떤 작품이 인기인가요? 후배들은 잘 지내나요? 내가 다시 무대에 서려면 얼마나 더 쉬어야 할까요? 라고 물었다고 한다. 매니저는 선생님은 병실에서도 계속 언젠가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몸이 아픈데도 지금 연습하면 안 되나요? 대본 좀 읽어주세요. 라고 하실 때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 프로그램 마지막 부분에서는 고인이 병상에서 카메라를 향해 남긴 마지막 말이 공개되었다. 비록 영상에서는 가족의 요청으로 일부만 공개되었지만 그 내용은 명확했다. 연기를 계속하고 싶다. 다시 무대에 서고 싶다. 그것만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다.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직 영희만을 생각했던 진정한 예술가의 모습이었다. 다큐멘터리 방송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추모글로 가득 찼다. 눈물 없이 볼 수 없었다. 91세의 실명 상태로 연기를 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진정한 프로페셔널이란 이런 것이다. 이순재 선생님이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다 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이순재 실명이 오르며 다큐멘터리 내용이 재조명되었고 방송 직후 MBC 홈페이지는 접속자가 폭주하여 일시적으로 마비되기도 했다. 한편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는 3일간 조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조문을 받기 시작한 빈소에는 고인의 온화한 미소가 담긴 영정사진이 놓였고 그 주변으로 하얀 국화가 빼곡히 장식되었다. 영정 앞에는 과일과 술향이 전통 장례 예법에 따라 정갈하게 차려졌으며 장례식장 복도는 각 방송국과 극단대학교 문화예술협회 정치인들이 보낸 조화로 가득 메워졌다. 상주는 배우자 최희정 여사와
아들 이종혁, 딸 이정은, 손자 박선진과 박용진이 맡았다. 11월 26일 오전 11시에는 입관식이 빈소에서 거행되었으며 고인의 수인은 한복 디자이너 박술녀 선생이 직접 준비하여 선배 예술인에 대한 존경을 표했다. 11월 27일 새벽 5시 30분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1층에서 연결식이 엄숙히 거행되었다. 배우 정보석이 사회를 맡아 고인의 양력을 낭독했고 김영철과 하지원이 연예계를 대표하여 추도사를 낭독하며 무대와 촬영장에서의 추억을 회상하다 여러 차례 목이 메었다. 오전 6시 20분에는 발인식이 같은 장소에서 진행되었으며 관은 자녀와 손주들 그리고 가까운 동료들이 연구차로 옮기는 동안 곡소리와 박수소리가 울려 퍼졌다. 유해는 경기도 이천시 에덴낙건 묘원으로 안장되었다. 장례 기간 동안 고두심, 김혜숙, 남은희, 박근영, 김용건, 하정우, 장동건, 김희애, 김영철, 윤여정 등 원로 배우들이 차례로 빈소를 찾았으며 많은 이들이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하이킥 시리즈 출연진인 정희루, 황정음, 박하선, 윤시훈을 비롯한 후배 세대와 MC, 유재석, 개그맨 이광수 등도 고인과 함께한 추억을 떠올리며 애도했다. 특히 이승기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순재 부부의 결혼, 재서약식을 진행한 인연이 있어 더욱 각별한 추모를 전했다. 올해 초 선생님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내와 함께 문병을 갔습니다. 엘리베이터까지 배웅하시며 친근하게 대화하시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스승님이 더 좋은 곳으로 가셨다고 믿습니다. 스승님의 연기, 정신은 저희 안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화를 보내고 직접 또는 공식 대리인을 통해 조문했으며 전 문화부 장관이자 배우인 유인촌 연극협회장 등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찾아와 후배들에게 항상 직업 윤리를 상기시켜 주신 분이라며 헌화했다. 일반 국민들 역시 고인과 직접적인 연고가 없음에도 줄을 서서 조문했다. 한국 언론들은 어려서부터 TV에서 항상 보던 국민 할아버지로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인사를 전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고인에게 문화훈장 중 최고 등급인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했다. 이는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연극, 방송, 영화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2021년 윤여정, 2022년 이정재에 이어 세 번째로 이 연계를 아는 인물이 되었다. 장례식과 동시에 발표된 이 결정은 고인의 업적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우였다. KBS, MBC, SBS 등 주요 방송사들은 추모 특집 프로그램을 잇따라 편성했다. 고인의 대표작 영화와 연극 단막극을 재방송하고 60년 연기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며 과거 고인이 연기 철학을 나눈 토크쇼도 재조명했다. 한국 언론들은 마치 한 세대 전체가 연기계의 공동 스승을 배웅하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묘사했다. 1934년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난 고인은 1956년 연극 지평선 너머로 데뷔하여 70년간 연기에 헌신했다. 작년 90세의 나이에도 현역 최고령 배우로서 촬영 현장을 지켰으며 TV 드라마 175편, 영화 150편, 연극 100편 이상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남겼다. MBC 다큐멘터리가 공개한 고인의 마지막 모습은 한국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시력을 잃어가면서도 병상에 누워서도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오직 연기만을 생각했던 그의 삶은 무엇이 진정한 예술가인지를 보여주었다. 하고 싶은 건 오직 영희뿐입니다. 라는 그의 마지막 말은 후배 배우들과 예술가들에게 가장 강렬한 유언으로 남았다. 2025년 11월 27일 새벽 서울 아산병원을 떠나 경기도 이천 에덴낙원으로 향한 고인의 마지막 여정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감사가 함께했다.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무대와 스크린을 통해 국민과 함께 웃고 울었던 그의 발자취는 한국 대중문화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실명 상태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연기에 대한 사랑은
모든 예술가들에게 영원한 귀감으로 남을 것이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